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 최강의 사회복사 이경국의 고민타파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해하기 쉬운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부터는요, 사회복지 잡학사전이라는 소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한 6, 7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작년에 사회복사 1급 시험도 했고 사례관리도 했고 자원개발도 했잖아요. 이렇게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라는 별칭이 붙어서 사회복지 잡학사전이라는 별칭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쉬운 마케팅, 당신도 센스 있는 사회복사가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케팅이라는 영역은요, 주로 경영 영역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사회복지에서도 마케팅에 관심이 늘고 중요성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자선과 좀 구별이 되어야 되죠. 자선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모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겠지만,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영역은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죠. 근데 마케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학에서 특별 과목으로 개설은 하고 있지만 이 마케팅의 영역도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마케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케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케팅은요, 폐쇄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 개방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온몸이 알게 해야 되거든요. 이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게 원래 포지티브한 거잖아요. 포지티브하다라는 건 뭐죠? 긍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전체적인 조류를 보면은 식당이고 어떤 매점이고 점포고 전부 개방성을 띠고 있잖아요. 아니, 다 보이죠. 예전에는 그 요리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주방이 다 보여서 우리가 음식을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는 저 깨끗하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되게 만드는 것도 맛있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식욕도 땡기고 또 여기 식당에 자주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이거 좋은 방법이네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요. 카모메 식당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 일본 영화에서 보면은 제일 첫 장면에 보면은 여주인공이 컵을요, 주방 안에서 닦는 것이 아니라 주방 밖에서 닦아요. 근데 바깥은 통유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방 바깥에서 컵을 닦고 있는 이 주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아유, 내가 하는 걸 누가 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반복되는 행동들,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계속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누군가 본다라는 거죠. 스토커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근사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면 사람들은 그 관심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방성이 담보되어야 마케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마케팅, 당신도 센스 있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회복지는 뭔가 특별해야 된다, 특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사회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건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뭐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수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보편성도 있어야 되고 특수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은요,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낫겠어요? 특수성이 낫겠어요? 보편성이 낫겠어요? 당연히 특수성이 낫겠죠. 그런데요, 나만 잘 알면 어떻게 해요? 나만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의 언어로 해야 될까요? 그들의 언어로 해야 될까요? 중요하죠. 그들의 언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대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계층과 대상들한테 맞는 마케팅 방법을 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특수성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무엇인가 하려면은 보편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야 하는 거죠. 사회복지 마케팅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내가 평소에 하는데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마케팅, 당신도 센스 있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촌철살인 멘트 만드는 법을 아셔야 돼요. 일단 식상한 어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회복지는요, 굉장히 자선과 헷갈리나 봐요. 근데 사회복지와 자선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선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사랑, 희망, 꿈, 행복,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사랑, 저기서도 사랑, 이러면은 아까 말했던 특수성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식상한 어구는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사랑, 희망, 꿈, 행복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그 단어들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마케팅에 성공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식상한 어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게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한 어구보단 새로운 어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아이스크림 광고에 12시에 만나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12시에 만나야 되죠?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12시에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나고 특별한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또 아이스크림 선전에 그래서 500원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스크림 가격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이건 뭐 가성비가 높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우리가 주는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촌철살인 멘트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5월이잖아요. 경로잔치를 하죠. 경로석, 경로잔치 굉장히 많습니다. 5월달 되면요, 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여기도 가서 식사하시고 저기도 가서 식사하시고 5월 한 3일부터 5월 8일 사이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죠? 예, 드실 것도 많고 보실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자제를 하지만 앞으로 이 경로잔치는 계속 될 겁니다. 어르신들이 있는 한.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경로잔치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요.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잖아요.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는데 그냥 생신잔치인 거예요. 그 생신잔치가 이번 달에도 하고 다음 달에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생신잔치라는 말 자체가 뭐 20, 30년 동안 계속된 거죠.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 생신잔치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오늘부터 한 살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연애 시작하면은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에 대한 우울함 이런 것에 벗어나고 내가 한 살부터 시작한다라는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오늘부터 한 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복지관에서는 오늘부터 한 살이 생신잔치의 이름인 겁니다. 두 번째, 장학금 전달식 있죠.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장학금을 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생활이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을 장학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학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만 장학금은 아니죠. 근데요, 우리가 장학금 얘기 딱 들으면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난대요. 근데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거다? 이거 공부 잘하는구나. 장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집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행하는 데에서는 이 뭐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장학금 전달이라는 건 좋은데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학금 전달식도 좀 포지티브하게 하고 센세이션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계란 후라이를 먹고 자란 감나무라는 제목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길죠. 그런데 이 긴 것도 뭐다? 의도적으로 길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를 먹고 자란 감나무?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제목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계란 후라이를 먹고 자란 감나무는 어느 영화에서 형제가 대화하는데 형이 교도소를 간 사이에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형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형이 교도소가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계란 후라이를 담아서 감나무 밑에다가 묻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감나무가 그 거름이 돼서 그 감나무가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생이 형이 교도소 갔다 오니까 하는 얘기가 엄마가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 했는데 형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감나무 밑에다 심었다. 그래서 저 나무는 계란 후라이를 먹고 자란 감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죠? 어머님의 사랑, 관심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어머니라는 부분하고 관심이라는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 지역사회의 관심, 그 다음에 또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기업의 관심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사람들한테 계란 후라이를 먹고 자란 감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매칭이 굉장히 잘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 모금 사업하면요 저금통 사업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동전들 많이 활용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전체 깔려 있는 동전이 얼마냐? 약 9조 원이랍니다. 9조 원. 그런데요, 이 수많은 이 깔린 이 동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저금통 사업도 뭐 사랑의 저금통, 불우이웃 돕기 저금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금통에 일정 정도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말 그대로 동물처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저금통 그러면 어떤 동물이 생각하죠? 돼지 저금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 만든 게 100원 먹는 돼지예요. 근데 이 100원 먹는 돼지가 저기 어느 동네로 가면은 그 동네를 대표하는 오케이 돼지가 되고요. 어느 동네로 가면은 석유 먹는 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뭐 누굴 돕는 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이 바뀌어서 되는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금통 사업이 되살아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센스 있는 촌철살인 멘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센스 있는 촌철살인 멘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궁금증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를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쉬운 마케팅, 당신도 센스 있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사회복지 안에 실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 최강의 사회복지사 이경국의 고민타파 사회복지 잡학사전, 오늘 이해하기 쉬운 마케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